저희가 배트크릭에 오게 된 것이 1974년 말입니다. 근데 저희가 배트크릭에 오기 전 6개월 전에 디트로이트에 살 때 한 번은 우리 저녁 재단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어요. 이제 6개월만 있으면은 이제 이 전문의 과정을 마치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데 가겠습니다. 아프리카도 좋고 어디든지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2주일 만에 편지가 왔어요. 편지를 보니까 배틀크릭 애드벤티스 하스피탈에서 그 편지가 온 거예요. 결국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셨을까 생각하는 가운데 결국 이 배틀크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더욱 확장시키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 이 툴 가이드로 만드신 것이 아닌가. 많은 분들이 우리 협의회 미팅이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또 야영회가 있다든가 그러면 많은 한국 분들이 와서 우리 교회의 선구자들의 발자취를 한번 정말 보고 가기를 원하시게 돼서 제가 여러 곳에 책도 보고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는 가운데 이러한 툴을 시작하게 됐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배틀크릭 태버네클 교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배틀크릭에 와서 5번째로 지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한 1100석이 됩니다. 그럼 우리 먼저 배틀크릭이 어떻게 교회가 시작됐는지 이걸 좀 아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배틀크릭 역사를 말씀드리려면 먼저 조셉 베이스 장로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셉 베이스 장로님이라고, 이분은 이 원양 어선이라고 할게요. 우리 한국에서 원양 어선이라고 그러죠. 이 고래잡이 배에 15살에 캐빈 보이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선원이 된 거예요. 그 선원이 돼가지고 일하면서 이분이 내가 돈을 얼마쯤 벌면 그 다음에는 리타이어 하겠다. 그렇게 자기 부인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21년을 그 선원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선장이 돼가지고 항해를 하면서 고래잡이를 하다가 리타이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리타이어 하기 전에 1844년 그때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윌리엄 밀러가 전하는 기별을 듣게 되고 거기에 참여를 하게 돼요. 거기에 참여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벌어놨던 모든 돈을 다 거기다 바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했던 그날이 지나고 났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모두 다 실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분들이 한 10만 명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 분들이 다 실망하고 떠나게 됐어요. 근데 이 조셉 베이스 장로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바치고 빈 털터리가 됐는데 지금 정말 당장에 먹을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영국 돈으로 1실링밖에 안 남았다고 그래요. 1실링. 1실링이 얼마인지 알아요? 영국 돈은 1실링. 그거밖에 돈이 안 남을 정도로 아주 어렵게 됐어요. 근데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글을 빨리 쓰라.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문제. 이 조셉 베이스 장로님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많이 연구하셨어요. 그래서 이 조셉 베이스 장로님이 그 자기가 깨달은 안식일에 대한 기별을 다른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제임스 앨런 화이트 부부에게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안식일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분이 책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책을 쓰려고 자기 지금 서재에 앉아가지고 글을 쓰고 있는데 그 아내가 찾아왔어요. 여보, 빵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밀가루가 없어요. 밀가루 좀 있어야 되겠어요. 그 밀가루 얼마나 필요한데? 한 3파운드 정도 필요해요. 그래? 근데 돈이 없어요. 예? 자기 가지고 있는 데 얼마 남았어요? 1실링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나가가지고 가서 3파운드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다가 부엌 한쪽 구석에다 갖다 놨어요. 얼마 있더니 부인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아니 저거 어디서 났어? 여보, 좀 밀가루 저기 있는데 어디서 났어? 그거 당신 필요하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랬더니 막 우는 거예요. 아니, 당신 그래 그 유명한 선장으로서 늘 그렇게 부자로서 그렇게 세월을 지낸 사람이, 그래 결국 그 밀가루 좀 사러 가니까 그래 3파운드 그거밖에 안 사온다니 말이 되냐, 그렇게 막 엉엉 우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살지? 혹시 우리 어린이들 엄마 우는 거 봤어요? 혹시? 네. 엄마 우는 거 봤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살지, 어떻게 살지, 이제 막 그렇게 우는 거예요. 이 조셉 베이스 장로는 다시 또 들어가서 그냥 글을 쓰고 있어요. 글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또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우체국에 가보라고 해요. 우체국에 가보라는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 쓰던 글을 놔두고 우체국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갔더니 그 우체국장을 하고 안면이 있어요. 그 우체국장한테 혹시 나한테 편지 온 거 하나 있으면 좀 봐주세요. 있는지 봐주세요. 그래서 여기 편지 하나 있다고. 근데 보니까 우표가 안 붙었어요. 그때 오전인데, 우표가 오전인데 우표가 안 붙었어요. 그래서 우표 값을 내라고 그러는데 없으니 어떻게 해요? 그거 가져가라고 그래요. 나중에 우표 값 나중에 내면 되지 뭐, 그걸 가져가라고 그래요. 그래도 나는 그냥 안 가져간다고. 그 편지를 열어보라고. 내 생각에는 그 편지 속에 돈이 들은 것 같은데 그 편지를 열어보라고. 그래서 그 우표 값을 떼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나한테 주시오. 아는 게 아니라 편지를 뜯어보니까 그게 $10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표를 값을 지불하고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상점으로 갔어요. 상점으로 가서 이번엔 큰 부대 밀가루에다가 감자에다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잔뜩 사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주인에게, 당신이 우리 집에 이것을 배달할 터인데 우리 집사람이 이걸 보면 우리 거 아니라고 거절할 거예요. 그러니 그런 말을 듣더라도 아무 상관없이 꼭 갖다 우리 그 앞마당에다 갖다 꼭 놓도록 하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베이스 장로님 부부가 믿음 가운데 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베이스 장로님이 그쪽 동부에 사셨지만은 우리 재림 기별을 듣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떠나서 아직도 실망 가운데 있고 또 흩어져서 사는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셉 베이스 장로님은 저쪽 동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미시간까지 자주 다니면서 그 실망한 우리 교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예수님의 재림이 진정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어요. 꿈에 보니까 커다란 배가 바람을 타고서 온 배틀크릭이라는 항구로 들어가는 그런 꿈을 꿨다고. 배틀크릭이 어딘지 내가 가서 전달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틀크릭은 항구가 아니고 여기서 40마일만 기차 타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조셉 베이스 장로님이 결국
배트크릭 역에서 내리게 돼요. 내리게 되는데 어디 가서 그럼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근데 자기 머리에 들어오는 것이 우체국을 가라 그래.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우체국에 가서 우체국장한테 만나가지고 우체국장한테 묻는 거예요. 이게 배트크릭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우체국장님이 저기 지금 2,000명이 여기 살고 있는데 누구라고 할까? 알겠다고. 밴 베런. 요 바로 앞길이 밴 베런이에요. 밴 베런하는 그 거리에 갈 것 같으면은 데이비드 휴잇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정직하다고 그럴 수 있다고.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소매상을 하는데 구르마를 끌고 다니는 소매상을 하는데 자기가 저녁에 들어와서 계산을 하다가 자기가 불과 몇 펜이라도 더 받은 것이 발견이 되면 그날 밤으로 가서 갚아주는 그런 사람이라. 그건 참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집을 와서 문을 두들겼어요. 새벽이에요. 이 부부가 앉아서 조반을 먹으려고 하는데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서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조반을 먹게 됩니다. 이 데이비드 휴잇 부부는 우리 성경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손님을 대접하다 누굴 대접해요? 천사를 대접한다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들어와서 같이 조반을 먹은 다음에 이 데이비드 휴잇이 조셉 베이스 장로에게 당신 매일 우리 아침 예배를 보는데 아침 예배를 좀 인도해 주시오. 그래서 아침 예배를 시작해가지고 하루 종일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에 대한 모든 다니엘서, 계시록 모든 거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벌써 저녁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신이 가르쳐 준 모든 거 다 깨달았는데 우리가 침례를 받아도 되겠냐고. 그러면 침례 주겠다. 그래서 바로 이 앞에 칼라마즈 강이 있는데 거기에 내려가서 이 두 분을 침례를 줍니다. 그래서 배틀크릭에서는 가장 첫째로 우리 재림 기별을 받아들인 부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이 두 부부는 자기들 깨달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자꾸 옆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모이기 시작하고 몇 사람씩 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니까 안 되겠다. 우리도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세운 교회는 이 바닥도 없고 벽도 이 안 벽은 없어요. 그런 자그마한 집 한 50명 모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1855년 가을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너무 교회가 좁기 때문에 곧 그 교회를 더 크게 지은 것이 그 두 번째 지은 교회인데 그 교회가 아직도 우리 남아 있습니다. 오늘 가서 보실 것입니다. 지나가다 보실 것입니다. 그 교회가 있고 그 교회를 꽃 같은 모양으로 우리 지금 여기 헤리테이지 빌리지에다가 지어놨습니다. 우리가 가서 그걸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세웠던 교회가 한 2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또 작아서 그 다음에는 세 번째 700명 들어갈 수 있는 교회, 종각까지 달린 그런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지은 교회가 소위 다임 태버네클이라고 그래가지고 화이트 장로의 제안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각 사람, 우리 교인 한 사람이 한 달에 원 다임씩 우리 교인들만 아니라 배틀크릭에 살고 있는 다른 일반 시민들도 거기 다 동조를 했어요. 많이 동조해가지고 결국 교회를 짓게 되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컸는가 하면 3,200석. 커요, 안 커요? 우리 이 배틀크릭에서는 가장 큰 공공 건물이게 돼요. 3,200석. 그 교회 혹시 우리 회기동 교회 우리 목사님 잘 아시지만 회기동 교회 아세요? 옛날 건물? 지금도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아직도? 그 교회 가면 우리 특별한 걸 볼 수 있는데 앞에 가운데 부분이 있고 옆에 날개방들이 있어요. 바로 이 다임 태버네클의 모양을 딴 겁니다. 네? 그런 모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3,200석 되는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또한 이 시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것을 공공시설로 무슨 집회들을 하는데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 다임 태버네클이 결국 1922년에 불이 나서 없어지고 바로 그 자리에다가 1926년에 지은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이 교회는 지금 1100석이 있고 현재 출석 우리 교인 수는 한 700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화이트 부부는 결국 1844년 윌리엄 밀러가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그 기별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다음에 1846년에 그 제임스 화이트와 이 엘렌 할먼 양이 결국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그 결혼하기 전에 화이트 부부가 아직 부부가 되지 않았죠. 이 화이트 부인이 자기가 받은 계시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이 화이트라는 청년이 같이 다니면서 그 여러 가지를 안내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하느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그 청년이야말로 아주 너를 보호해 줄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안심하고 같이 다닐 수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1846년에 결혼해서 더 아주 활발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결국 저쪽 그 메인주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뉴욕으로 옮겨가지고 라체스터라는 도시에서 크게 그 전도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 출간하게 된 그 잡지는 현대 진리라는 Present Truth라는 그런 제목하에 시작이 되고 그것이 다시 2년 후에는 Review Herald, 그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재고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전파하는 Sabbath Herald, 안식일을 전파하는 자라는 그 Review Herald라는 그 잡지를 그 다음에 출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라체스터 뉴욕에서 그 출판을 하는데 상당히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나를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죠. 화이트 부부가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그 하는데 화이트 장로가 그때 무슨 일을 하셨나 하면은 기찻길 밑에 그 침목이라고 그러나요? 침목 놓는 일, 또 가서 이 풀 깎는 일,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100에이커의 그 풀을 깎는 것을 다른 두 분하고 같이 그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100에이커의 풀을 깎는데 얼마를 받게 했냐면은 85불 받게 한 거예요. 85불. 그래서 한 에이커당 8불 75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제가 잘못 말씀드렸죠. 87.5, 87.5 전이에요. 그걸 받고, 한 에이커당. 그걸 받고 돈을 벌어서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한 번은 정말 돈이 너무나 없어가지고, 화이트 장로님 또 풀 깎으러 나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화이트 부인께서 제발 그거 가지 말고 우리 이 사업 당신이 글을 써야 되는데 이 글을 쓰는데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화이트 장로님은 어떻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굶을 수 있어? 나가서 일 좀 해야지. 그래가지고 막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화이트 부인이 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화이트 장로님이 갈 수 있어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화이트 부인은 왜 그러냐고 어서 일어나라. 근데 그때 화이트 부인이 계시에 들어갔어요. 그 계시를 받은 다음에 화이트 장로님이 물었어요. 무슨 계시를 받았냐고. 계시에 보니까 당신이 다시 풀 깎으러 가면 병이 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지 말고 어서 글 쓰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글 쓰는 데 시간을 보내기를 했어요.
그래서 라체스터에서 그렇게 큰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그 집을 통해서 집 안에서 모든 그 인쇄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출판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많은 젊은 청년들이 거기 참여하게 돼요. 그 중에 특별히 그 여자로서는 앤 스미스라고 그래가지고 그 여자 그 처녀가 거기 참여해가지고 글 쓰는 일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앤 스미스이 자기 오빠를 데려오게 돼요. 그분의 이름이 결국 유라이 스미스, 21살 난 젊은 청년이 그곳에 와서 참여해가지고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로 28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화이트 장로와 더불어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같이 일하던 청년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말씀드린 유라이 스미스이 하루는 이렇게 불평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매일 콩을 먹는 것도 좋긴 좋지만은 콩을 주식으로 매일 먹는 건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고. 왜냐하면 돈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의 주식이 감자인데 감자가 너무 비싸서 감자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턴립이라고 알아요? 여러분 혹시 이 위아래가 납작한 동그란 무 알아요? 그걸 영어로는 턴립이라고 그러는데 그 턴립을 사다가 콩하고 죽을 써서 먹었어요. 그걸 매일 그렇게 먹으니까 이 젊은 배가 무더니 고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불평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고 있을 때에 우리 배틀 크릭에서 그 배틀 크릭으로 이사하면 도와서 더 아주 활동적인, 더 아주 성능이 좋은 그런 인쇄기계를 사서 출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틀 크릭으로 오게 됩니다. 우리 저쪽 그 빌리지로 가서 그 다음부터 우리 하십시다. 이것이 바드 워싱턴 핸드 프레스라고 인쇄기예요. 인쇄기. 바로 이와 똑같은 인쇄기를 라체스터 뉴욕에서 화이트 부부가 이걸 사들게 됩니다. 손으로 하나 찍고 그 다음에는 꺼내고 또 한 번 눌러서 찍고 이렇게 수동식으로 하는 인쇄기예요. 이것으로서 그 현대진리라는 프레젠트 트루스라는 그 잡지를 인쇄하게 되고 그 외 다른 잡지들도 결국 인쇄해서 각 곳으로 전하게 되는데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 다음에는 증기로 움직이는 그런 인쇄기를 사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배틀 크릭으로 1855년에 가을 그때에 화이트 부부가 가족들을 전부 데리고 20여 명이 되는 청년들을 같이 데리고 결국 배틀 크릭으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그래서 배틀 크릭에 와서 아주 활발하게 이렇게 인쇄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촉진시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사람들의 건강이라는 게 참 아주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그때 불과 37세밖에 안 됐어요. 오늘날 우리 미국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얼마나, 평균 수명이 얼마라고 그래요? 그 반대라고 76세. 여자들은 76세, 남자는 74세 그 정도로 지금 현재는 미국 사람들의 그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도 그렇죠? 한국도 예전에는 상당히 수명이 짧았는데 요즘은 상당히 수명이 길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이 미국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상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그 병이 걸리면은 그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들이 극약들이었어요. 극약을 썼어요. 또 혹은 누가 폐결이 걸렸을 때는 그 불의 연기를 쏘여야 그 병이 난다. 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하고 더 심해지고 기침 나고 각혈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한 상태에 이 베르크릭의 화이트 부부가 이사를 오셨는데 1865년 그때의 화이트 가정에 그 아이들이 정월에 두 아이가 다 디프테리아에 걸렸어요. 디프테리아에 걸려가지고는 막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 어떤 다른 분들, 그 특별히 내추럴 레메디에 대한 것을 그 당시에 여기저기서 기록들을 했는데 거기서 얘기를 들으니까 물로서 치료를 할 수 있다. 물을 많이 마시게 하고 또 물로 목욕을 시키고 그다음에 환기를 시키고 그렇게 하면 건강이 빨리 회복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화이트 가정에서 그것을 사용하니까 이 아이들이 디프테리아에서 빨리 회복이 될 수 있었어요. 이렇게 건강에 대한 것이 아주 정말 무식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우리 미국의 초대 대통령 누군가 알아요? 미국 초대 대통령? 미국 초대 대통령 오바마요. I'm sorry. 워싱턴, 조지 워싱턴. 조지 워싱턴이 한 번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더니 의사를 부르라고 그래요. 의사가 와서 쫙 진찰을 하더니 피가 나쁘니까 피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를 뽑아요. 그런데도 낫질 않아. 그 딴 의사를 불러라. 딴 의사를 부르니까 와서 진찰을 하더니 이거 피가 나쁘니까 피를 더 뽑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피 뽑다 죽었어요. 그만큼 그 당시엔 무식할 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건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865년 화이트 장로가 두 번째 대총회장으로 뽑히게 됩니다. 그랬는데 대총회장으로 뽑힌 것이 5월인데 이분이 8월에 같이 화이트 장로하고 두 분이 밖으로 걷다가 갑자기 화이트 장로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집으로 끌고 들어가가지고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그 화이트 장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조금씩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 화이트 장로님을 다시 집으로 모셔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치료할 방법이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그리고서 그리고서도 화이트 장로가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Our Home on the Hillside라고 해가지고 저쪽 뉴욕에 있는 댄스빌이라는 그 도시에 그 잭슨이라는 의사가 운영하는 그 천연요법 거기를 방문하게 됩니다. 거길 가는데 화이트 부부만 가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지도자로 계시던 로퍼버러 목사님 역시 또한 그렇게 몸이 약해졌어요. 너무 과로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유라의 스미스 장로님도 또 그렇게 몸이 약해져가지고 결국 이 세 분이 같이 그 댄스빌로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거기 댄스빌에 갔더니 그 잭슨 의사가 뭐라는가 하면 당신들 너무 지금까지 과로했어. 너무 신앙 하느라고 그냥 쉬지도 않고 그 성경 공부만 하고 이래서 병이 났으니까 이제부터는 그거 다 집어치고 매일 댄스하고 카드 놀이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 특별 그 연극도 좀 하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당신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개월 내지 8개월 여기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다 보니까 소금 하나도 안 써요. 그 다음에 채소, 전부 채식인데, 그건 벌써 이 화이트 가정에서 실천해왔기 때문에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소금 하나도 안 쓰고 또 매일 같이 카드 놀이 하라고 그러고, 자꾸 댄스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게 도무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6개월 내지 8개월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3개월 만에 거길 떠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뉴욕 쪽으로 빠져나가요. 그래가지고 각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인들을 방문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다시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때에 그것을 떠나서 뉴욕에 갔을 때 화이트분께서 다시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때 무슨 계시를 받게 되면 우리도 이 댄스빌에 있는 Our Home on the Hillside와 같은 그 의료기관을 세워야 하겠다는 그러한 계시를 받게 돼요.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그 화이트 장로와 더불어 그렇게 다시 돌아온 다음에는 우리 병원 사업을 위해서 그 계획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저기 뒤에 보이는 여기 보십시오. 이 그림입니다. 여기 이 그림.
그래서 Western Health Reform Institute라고 서부 건강개혁기관이라는 본래 판사가 살던 집이에요. 판사가 살던 집을 사가지고 의사 2사람하고 물리치료사 2사람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은 간호원 1사람하고 그 다음에 옆에서 돕는 사람 몇 사람 해가지고 이 병원이 시작이 됐어요. 이것이 최초의 우리 의료기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을 세우는데 우리 교인들에게 호소했어요. 하나의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장로께서 화이트 부인과 더불어 500불을 여기다 투자했어요. 그 외에 우리 JP 켈록도 500불을 투자하고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이 병원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이 아주 잘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그런 극약들 쓰고 그런데 여기서는 전혀 약 쓰지 아니하고 순전히 물리치료와 또 물과 햇볕과 여기 주위에 작은 농장들이 있어가지고 환자들 나가서 일하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병들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그 좋은 효과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쪽 미국 동북부 또 카나다에서 많은 환자들이 와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근데 병원을 이렇게 잘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그 돈이 많이 모이게 됐어요. 그게 주주총회가 연결됐어요. 그 주주총회에서 야, 지금 우리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치료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에게는 50% 디스카운트를 해줍시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병원이 빚더미에 앉게 됐어요. 그래서 3년 만에 병원 시작한 지 3년 만에 13,000불이라는 빚더미에 앉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됐어요. 그러고 있을 때에 저게 보시는 저 켈록 의사 저 위에 봅니까? 저 젊은 나이에 켈록 의사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오게 돼요. 켈록 의사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와서 1년 같이 여기서 다른 의사들과 함께 일을 했는데 그 다음에 화이트 장로께서 켈록 의사에게 바로 자네가 이 기관을 맡아서 일해야 되겠네. 그랬더니 켈록 의사가 나는 아직도 젊은데 그때 23살이에요. 아직 젊은 나이에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틀림없이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결국 켈록 의사가 그것을 맡아가지고 그 병원을 그 다음엔 더 확장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병원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병원 이름을 바꿨어요. 여기 배틀크릭 세니타리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서울위생병원을 뭐라고 그래요? 혹시 알아요? 서울위생병원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세니타리움? 맞죠? 근데 그거 말고 세니토리움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세니토리움이라는 거는 결핵 환자 치료 병원을 세니토리움이라고 그래요. 근데 켈록 의사가 그것을 세니타리움이라고 바꿨어요. 세니타리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환자들이 와서 건강에 대한 원칙들을 배워가지고 그걸 실행하는 것을 배우는 곳이다. 그것이 세니타리움이에요. 그래서 켈록 의사가 배틀크릭 세니타리움이라는 그런 이름하에 병원을 짓게 되고 그래서 병원이 아주 잘 됐어요. 병원이 얼마나 잘 되는지 정말 뭐 계속해서 많은 환자들이 찾아오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 지역 사회의 환자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배틀크릭 위생병원은 그 다른 데서 오는 환자들은 다 보면서 우리 지역사회 환자들은 안 보냐고 그런 불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이 지하로 통하는 이 빈민들을 위한 병동을 짓게 됐어요. 그래서 빈민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병동을 짓게 되고 병원이 점점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켈록 의사가 점점 정말 이름이 나게 되고 이 켈록 의사는 뭐든지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엔 우리 대학이 세우게 됐어요. 베르클리 칼리지가 생기게 되니까 우리 켈록 의사는 의과대학 학생들을 가르칠 뿐 아니라 또 간호대학 세워가지고 간호학교도 가르치고 또 거기에 또 하이진 스쿨 그 보건학교도 세워가지고 그것도 가르치고 이 정말 켈록 의사 얼마나 부지런히 일을 하는지 몰라요. 존 할비 켈록이
처음에는 자기 아버지가 경영하는 그 빗자루 만드는 공장에 일을 하라고 아버지가 얘기를 하시지만은 자기는 그런 거 취미 없다고. 그래서 자기는 우리 리뷰 헤럴드사에 가서 소재하는 것도 괜찮으니까 아무거나도 거기 가서 일하고 싶다고. 왜냐하면 하면 시간이 나면 도서실에 가서 책을 읽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켈로그 의사가 리뷰 헤럴드사에 취직해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유스 인스트럭터라는 그런 청년들을 위한 잡지에도 글을 쓰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화이트 가정하고 아주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화이트 가정에 와서도 몇 달씩 살면서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면서 그 화이트 부인이 가르치는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됐어요. 그러면서 화이트 부인과 화이트 장로가 그 당시에 4명의 청년들을 유니버시티 미시간에 있는 하이즌 스쿨에 보내게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오는 4 청년 가운데 화이트 장로와 화이트 부인이 보니까 바로 켈록, 존 할비 켈록이라는 청년이 상당히 머리가 뛰어나고 상당히 그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생각돼가지고 결국 뉴욕에 있는 벨뷰 메디컬 스쿨을 보내게 돼요. $1,000불을 들여가지고 이 존 할비 켈록에게 장학금으로 줘서 결국 뉴욕에 있는 벨뷰 의과대학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벨뷰 의과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3년, 그 당시에 짧은 기간의 의과대학들이 있었어요. 12주 공부하는 의과대학도 있고. 근데 우리 켈로그 의사는 먼저 그 12주 과정을 가서 딴 데 가서 공부를 했어요. 드랄이라는 의사가 하는 그것도 마치고, 그 다음엔 유니버시티 미시간에 가서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엔 벨뷰에 있는 의과대학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건강 원칙대로 생활하려고 했지만은 이분이 점점 교회하고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꾸 교회 지도자들 비평하고 교회의 그 일들을 상당히 협조하지 않는 비협조적인 관계로 자꾸 나가게 되고, 이 사업을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어요. 그렇게 됐을 때에 한 번은 화이트 부인께서 계시를 보시니까, 그때 화이트 부인이 캘리포니아에 계셨는데 천사가 화염공을 가지고 배틀크릭을 향해서 빼는 걸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안 있어가지고 우리 위생병원이 1902년 2월 18일에 아무 원인 없이, 아마도 그때 생각으로는 약국에서 불이 났다는 것 같아요. 약국에서 불이 시작했는데 그 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건물이 그냥 전소된 거예요. 완전히 불타서 없어지게 되는데, 그때 한 노인이, 아이고 내 저금 통장이 안에 있는데, 한 노인이 자기가 일생 동안 벌어놨던 저금 통장을 자기 침대 밑에 누구나 놔놓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뛰어들어갔어요. 그 양반만 생명을 잃고 그 외에 병원에 입원했던 400명은 완전히 구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이렇게 다 불났을 때에, 불났다는 소식을 켈로그 의사가 여행 중에 시카고에 도착했을 때, 시카고 그 트리뷴 신문에 보니까 배틀크릭 위생병원이 완전히 전소됐다는 그러한 그 기사를 보게 돼요. 그래서 기차에서 배틀크릭을 오는 길에 이분이 새로운 병원에 대한 것을 구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병원에 대한 구상을 해가지고 배틀크릭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지도자들하고 의논해요. 지도자들하고 의논하기를, 자, 우리 병원을 새로 집시다. 그래서 우리 전에보다 더 아름답게 병원을 집시다. 근데 화이트 부인은 계시를 통해서 받은 것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권면을 해요. 절대로 그런 맘못 병원을 짓지 말라고. 작은 병원, 한 100배 정도의 병원을 각 도시마다 세우도록 하라고 해요. 그랬는데도 이 켈로그 의사는 그거하고 반대의 생각으로 병원을 크게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병원을 짓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903년에 짓게 되는데, 바로 이 앞에 부분을 이렇게 짓게 됩니다. 근데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 켈로그 의사 생각에는 우리 청년들을 이용하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글을 하나 좀 써야 되겠다. 책을 하나 쓰게 돼요. 그것이 리빙 템플, 산 성전이라는 그 책이에요. 리빙 템플이라는 그런 책을 써가지고 그 책을 우리 청년들에게 줘서 그걸 갖고 곳에 가서 팔아서 그 모금을 해가지고 이 병원을 짓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 그 리뷰 헤럴드사의 출판위원들에게 올렸어요. 그 출판위원들이 그걸 보더니 이것은 우리가 출판할 수 없는 책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엔 그러면 우리 대총회 출판위원회에 올려봅시다. 출판위원회에 또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걸 보더니 이 책은 여기서 출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소위 범신론에 대한 얘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저기 새가 지금 날아간다. 새가 어떻게 날아가느냐? 그 새의 머릿속에 하느님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새가 날아갈 수 있다. 자, 저기 꽃이 저렇게 아름다운데 어떻게 아름다우냐? 그건 저 꽃 속에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렇게 아름답다. 그 다음에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 하느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말하고 행동한다. 결론은 뭐가 될까요? 내가 누구예요? 하느님이라는 결론이. 그런 내용이 거기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우리 교회 출판사에서 인쇄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켈로그 의사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인쇄에 써서 출판 안 한 책이 있느냐? 사실 그랬어요. 우리 출판사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때 강신술에 대한 책까지 출판을 했다고 해요. 옛날에 혹시 우리 한국의 시조사에서 옛날에 우리 시조사도 서울 시조사가 불이 났습니다. 근데 불 나기 전에 춘향전 거기서 출판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러고 나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켈로그 의사는 그 다음에 이건 안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일들을 당신들이 지금까지 다른 책들을 다 출판했는데 왜 내 책만 출판 못하냐?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출판소에서 출판하기로 계획을 짜고 모든 것을 지금 조판을 짜고 지금 내일부터는 인쇄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밤, 그것이 바로 1902년 12월 30일이에요. 그날 밤에 우리 인쇄소가 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할 것 같으면 그 인쇄소가에서 불이 난 불때미가 1월 중순까지 뛰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가 하느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저렇게 된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이 켈로그 의사는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 딴 데 가서 출판을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시켜서 우리 교회에 야영회가 열린 데마다 가져가서 책을 팔게 하고, 그래가지고 모금을 해가지고 결국 이 병원을 짓게 됩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의논해서 짓는데, 처음에는 아주 작게 병원을 짓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병원이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요. 이 병원이 10층짜리 이렇게 병원을 짓고도 모자라서 그 다음에 뒤에다가는 또 이 체육관을 짓는 거예요. 체육관을 지었고 그 다음에는 또 물리치료실, 남자들 물리치료실, 여자들 물리치료실, 이렇게 아주 맹목 병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1903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1928년에 가서는 큰 타워를 짓게 됩니다. 16층짜리 14층입니다. 14층짜리 타워를 여기 세우게 되는데, 이 타워 안에는 인류 호텔 방들을 마련했어요. 유럽에서 유명한 칼페트를 사다가 깔고 그 모든 시설들이 정말 아주 호화스러운 그런 호텔 모양이에요. 이 켈로그 의사 생각에는 환자들을 데려다가 이곳에서 몇 주일, 몇 달씩 머물면서 치료를 받게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결국 한 것입니다. 그래서 1928년에 이것을 지었는데, 그리고 나서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고 2차 대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경제의 공황에 빠지게 돼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경제난에 빠지게 되었어요. 한때는 700명의 환자들이 여름이 될 것 같으면 한 700명의 환자들이 늘 꽉꽉 차있던 병원이 300명도 못 되는 적은 숫자가 되고, 그래서 병원이 빚더미 앉게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병원을 팔게 되는데, 미국 정부에서
이 병원을 사가지고 그때 정형외과, 전쟁의 2차 대전에서 생기는 그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정형외과 병원으로 이것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왔던 환자 가운데 3명의 상원 의원들, 지금 3명의 그 군인들이 나중에 상원 의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이름 따라서 지금 3사람의 이름을 붙인 우리 병원이 됐는데, 지금 현재로는 건물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돌이라고,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미스터 돌이라고 생각나십니까? 그 미스터 돌이 여기 와서 결국 치료를 받고 거기에서 일하고 있던 우리 간호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결국 이것을 떠났는데 나중에 그분하고 이혼하게 되고 나중에 엘리자벳이라는 여자와 결혼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자벳이라는 분이 나중에 이 적십자 총재가 돼서 꽤 오랫동안 일한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바로 이 병원을 짓고 있을 때에, 그때 그 펠브스라는 병원을 다 짓고 병원을 운영할 때죠. 운영하고 있을 때 펠브스라는 두 청년이 있었어요. 두 형제인데 한 사람은 의사고 한 사람은 사업가예요.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켈록이 만든 그 병원에서 환자들이 많이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는 고기를 안 줘.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주는 병원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 병원을 짓게 됩니다. 근데 이 병원이 필드스톤이라고 해가지고 이 굴러다니는 돌을 주워 모아서 만든 건물이에요. 이 북부 미시간의, 북부 미국, 그러니까 미국이죠. 미국 전체, 북부 아메리카에서는 가장 큰 필드스톤, 굴러다니는 돌을 주워서 만든 건물로는 가장 큰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을 짓고 있을 때 켈록 의사가 가끔 방문했다고 그래요. 방문하면서 자네들 일 잘하네. 언젠가 내 건물을 필요로 할세. 아닌 게 아니라 이 건물을 다 짓고 병원은 문을 열었는데 8일 날리게 됐어요. 환자가 없어서. 그래서 2년 만에 뱅크럽이 된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에 결국 켈록 의사가 이 병원을 내놓고, 빚더미에 자기도 앉게 되기 때문에 이 병원을 내놓고 나오게 될 때 일로 이사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와서 결국 병원을 운영하다가 결국 켈록 의사가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로 우리 병원은 또 다른 그러니까 배틀크릭에서는 결국 병원 사업이 그것으로 끝나게 되죠. 그 이후로 우리 다른 곳으로 병원 사업이 퍼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쪽으로 이제 더 가시면서 또 말씀을 나누십시다. 네.